네, 좋아요.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을 풀 건데 선생님이 일단은 조금 괜찮다 싶은 것들은 넘어갈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풀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넘어가 볼 거고요.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쌤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6-12번 11번 어때요? 한번 해봐요. 그럼 11번 12번 해볼게요. 네. 자, 11번 사인의 함수로 나와 있고 여기는 상수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실근을 갖는다. 둘이 교점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오케이. 사인을 치환할 거 아닙니까? 사인을 t라고 치환을 하면 t의 범위가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가 다 나왔으니까 t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나오게 될 거고 저기는 이제 문제가 바뀌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t라는 함수하고 y는 1-k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실근이 존재한다. 교점이 존재한다. 단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다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네요. 오케이.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고 t가 2분의 1일 때 축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만큼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만 그러니까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만. 왜냐면 t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 그래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여기에 이제 누구 y는 1-k가 지나가면 되는데 교점이 있으면 되니까 1-k가 이거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값을 구할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간격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4분의 9를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나오겠네요. 1-k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근데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k 범위 나오고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어요. 됐죠? 네. 그 다음 6-12번 비교적 최근인데요. 이거는 생생합니다. 생생해.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공부를 그렇게 부족하게 하는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원 문제를 보고 선생님 저 14번부터 막혔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14번을 이렇게 푸는 게 잘못한 거죠.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은 이 각을 보고 쪼갤 수 있거든요. 이제 덧셈용이가 쪼갤 수 있어. 쪼개서 정리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버리면 이제 네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식이 복잡해져요. 얘는 뭘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각하고 이 각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관계. 둘 어떤 사이니? 우리는 딱 2분의 파이가 이 두 수의 차이가 딱 2분의 파이가 나는 그런 함수야. x의 범위 높기 때문에 치환해서 보면 다른 각이 좀 이쁘게 떨어진단 말이죠. 여기에서 누구를 얘를 한번 잡아볼까? 내가 얘를 만약에 저 각을 통째로 t라고 해볼게. 이렇게 걔보다 이 각은 2분의 파이가 더 크니 작니? 더 크네요. 그럼 얘는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식을 다시 쓰는 거죠. 어차피 최대 최소에 대해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ft라고 다시 잡고 코사인의 t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t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k인데 요 값이 뭘로 바뀌냐면 사인으로 바뀌죠. 2, 4분면 각이니까 플러스 사인 t
그러면 이 코사인 t도 바꿔야겠지. 1 마이너스 뭐 해주고 사인의 제곱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너의 최대 초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나와 있죠 최대 초수. 네. 자, 오케이. 위로 볼로. 축은 2분의 1이고요. 축은 2분의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가 3. 그렇다면은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노 아니요. 네. 어찌 최대 3이라는 거 가지고 k 값을 구할 수 있죠.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는 3 k를 구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겠네.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이 포인트는 딱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 각과 이 각의 차를 알아야 돼. 차를. 그걸 보려고 해야죠. 왜냐면 문항 번호가 14번이 이때는 21번이 킬러 문항일 때니까. 14번이면은 이제 막 난이도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도입부 단계거든요. 도입부 단계부터 계산식을 복잡하게 넣지는 않으니까 관계들을 당연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13, 14에서 같이 해볼 만한 게 몇 번일까요? 네,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없어요? 네. 자, 도형의 활용 이 부분을 좀 보죠. 자, 여기를 조금만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도형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기하라고 하는데 기하는 매일 꾸준히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수능에서의 기하의 영역은 되게 좁아요, 생각보다. 자, 수능에서의 기하의 영역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기하라고 하더라도 기하로 안 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기하 벡터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수능에서 기하의 영역은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수학 1에서 딱 여기 삼각함수 활용 부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와 있는 거. 딱 이 한 부분. 수원에서는 여기 말고는 도형이 들어갈 만한 부분이 1도 없어. 두 번째, 수2에서 도형이 들어갈 만한 부분은 어디가 있겠니? 없어요. 수2는 기하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미적분 나왔습니까? 미적분에서 미적분도 미분이잖아요. 미적분에서는 있어.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있지. 계속해서 닮은 등을 계속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들. 있었죠? 네. 그 부분. 그러니까 기하 영역이 몇 개밖에 없니 지금? 네. 2개. 3개였어요? 아니, 2개였어요. 2개 맞죠? 네.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영역이 되게 좁아요. 문제가 많이 나오면 몇 문제? 그러니까? 2문제야. 30문제. 많이 나오면 2문제야. 그래서 어려워.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본인이 맡고 있는 파트가 논증기하 파트예요. 기하 파트고 막 이래. 근데 할당된 문제가 2문제밖에 없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밌게 만드실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알겠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주 재밌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하의 영역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2부분밖에 없고요. 그 두 부분은 매번 출제되거든요. 다른 단원들은 출제되었다 안 됐다 하잖아요. 근데 이 2부분은 매번 출제돼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될수록 아이들이 연습량이 당연히 많아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더 점점 어렵게 만들어질 테니까 기하 문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망했네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하는 어떻게 그 능력들을 키워야 되냐면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기하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기하의 영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편협적인 부분만 나와요. 중학교 수준의 기하 정도밖에 안 나와.
중학교 수준의 기하에서도 기하도 상당히 지금 공부하려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 그냥 아예. 그 이상 이하도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기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그 상태로 놓고 다시 안 풀면 또 실력이 또 떨어져요. 굉장히 그 기복이 좀 심해.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조금씩 풀었을 때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하는 뭔가 자기만의 그 감각이 생겼을 때 그 감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감각들을 정비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하루에 두 문제 풀고 하면은 잡히려다가 말다가 이렇게 돼요. 얼음 얼리는 거랑 똑같아. 좀 추워가지고 얼음이 올라가면은 다시 녹고 올라가면 다시 녹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강한 온도로 오랫동안 쫙 노출시키면 얼음이 두껍게 얼거든요. 그러면 좀 오래 가요. 그때는 조금씩 이제 냉동식 한 번씩 켜주면 돼요. 그때는 조금씩 몇 문제 풀면 돼. 근데 처음부터 난 하루에 기하를 5문제씩 풀어야지 이래갖고 실력이 많이 안 늘어요. 그냥 딱 잡아. 지금 시간이 많잖아. 수능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한 일주일 잡아.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200문제만 풀어볼까? 근데 200문제 풀잖아요? 보여. 200문제 풀잖아?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 같은 느낌이 딱 받을 때가 와. 그때 나는 그래. 딱 한 번만 넘어가면 돼. 그 산을. 기하의 그 문제의 산을 한 번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나 똑같은, 내가 잔소리 좀 할게. 수능 보기 전까지 선생님 저 이게 아직도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뭐 보름 전에 인자 늦었다 라고 말 몇 가지 나와. 말은 못해. 그것보다 다른 거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지. 그거는 마지막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 시간 투자.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왜 못 잡냐면 이거를 한 일주일, 2주일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 문제만 뒤지게 잡았어. 그럼 다른 게 상대로 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잡아도 그 문제를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자기가 기하에 자신이 없으면, 마지막에 자신이 없으면 그때 내려놓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여유있게 일주일 정도. 시간 없으면 2, 3일만 해도 되겠는데 한 100문제 이상만 풀어도 진짜 느껴져요.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근데 처음에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너무 뻐걸려. 감각이 없으니까. 감이 없잖아. 감이. 삼각형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 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써야 될지 감각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 문제 푸는데 30분 40분 걸려도 풀까 말까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은요, 한 번만 그 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산을 넘는 방법을 알아. 어느 정도. 그래서 몇 문제씩만 풀어도 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잘 안 틀려요. 오케이? 그게 가능한 이유. 한 1, 200문제만에 이게 잡히는 이유는 문제 풀이, 이렇게 문제에 쓰이는 공식이나 방식들이 비슷비슷해. 그걸 느끼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약하다 생각이 들면, 그래서 저는 수능까지 이게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싶으면 언젠간 넘어야 될 산이라 생각하시면요, 지금 넘으세요. 방학 때.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네. 자, 보세요. 주로 여기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첫 번째, 철칙.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바꿔가는 거야. 삼각형은 몇 요소가 있냐? 삼각형에 몇 요소가 있냐면 6요소가 있습니다. 변 3개, 각 3개. 삼각형의 6요소 중 3개를 알면 나머지를 다 안다요. 선생님, 그 삼각형의 이게 진짜 중요해. 삼각형의 6요소 중 3개를 알면 나머지를 안다야. 선생님, 그 삼각형의 3개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SSS, SAS, ASA인가요? 그것도 포함. SAS, 우리가 중학교 때 엄청 강조 받았던 게 이변과 이각을 알면 삼각형을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등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랑 여기를 안다 하더라도 그 삼각형이 유한계로 결정돼요. 중학교 때는 유일하게 결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심이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방정식 풀어보면 답 나와. 답이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변의 길이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 여튼 유한계가 나와요. 6개 중에 3개를 하면 나머지는 끝입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 로또 보면 보너스 점수 있지 않습니까? 보너스 점수 같은 느낌. 6요소 중 1개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왜 저번에 반지름이야? 왜 저번에 반지름이 약간 보너스 느낌. 얘를 알면 이 요소만 알아도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리고 안다라는 거. 두 번째, 안다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네. 각을 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 이 각이 얼마인지 알아? 물어보는 것은 몇 도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몇 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는 거지만 그냥 그 각의 삼각비 하나만 알면 아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사인 A가 5분의 3이래. 저 일반 삼각형에서. 그럼 이 각이 몇 도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몇 도인지는 모르지 우리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각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가. 이 각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네. 6요소 중에 3개를 안다는 것은. 이해되니?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알면 하나를 아는 겁니다.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알면 하나를 아는 거예요. 요즘에는 변의 비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일단 삼각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몇 개를 알고 있지? 해요. 3개를 알아요? 그럼 난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삼각형이 또 뭐가 있냐? 그 다음 요즘에는 플러스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어떤 변을 공유하면서 나와요. 공유하면서 나와. 그래서 뭐 이변과 이변 사이의 관계 이런 식으로 좀 주어져요.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면 서로 다른 세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얘는 무조건 연립방정식이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기에서 식 뽑아내고 이쪽에서 뽑아내서 연립방정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네, 됐죠? 이해됐죠? 삼각형을 보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하나요? 딱 두 가지. 대변, 대각의 관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게 나오면 얄짤없음. 외접원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외접원이 언급되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은. 외접원이 언급되면 사인 법칙을 적어도 한 번 써야 돼요. 오키도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씁니까? 코사인 법칙이 제일 많이 쓰겠지? 코사인 법칙은 3요소를 알 때 그게 두 변이가 끼인 각이면 아무 상관없어. 그냥 6개 중에서 2개 알잖아요? 6개 중에 뭐냐 그게 각만 2개가 아니고 각 3개만 아니면은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습니다. 이 3요소에는 변이 포함됐어. 변 2개가 포함된 3요소를 할 때. 그러니까 3변의 길이를 할 때도 쓰고 2변과 끼인 각을 할 때도 쓰고 2변과 안 끼인 각을 쓰고. 이해되니? 그때 나머지 요소들을 전부 다 구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삼각형 넓이 공식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 허벌나게 많이 배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넓이 공식 별거 없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가 있고 2분의 1 2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내가 이게 뭔지 아니? 네. 2변과 끼인각 알아? 두 번째 2분의 R에 둘레의 길이 됐니? 2분의 R은 4저번에 반지름의 길인 거 기억해요? 네. 모르면 설명해 줄 거야. 기억나요? 괜찮아요? 네. 설명해 줘. 오케이. 일단은 넓이는 이것밖에 안 써이. 하나 추가하는데 서비스를 할 건데 요 둘레의 길이 이거는 삼각형이 있고 4저번이 있어. 이 변의 길이가 A,
이 변의 길이가 B, 이 변의 길이가 C. 뇌지역으로 반지름 R. 그때 넓이가 2분의 R 곱하기 둘레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고, 명중 잘 세시고 네. 금방 하고 들어오십시오. 자,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갭니다. 여기 높이가 r이거든요.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 외에는 안 씁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만 추가하자면 헤론의 공식이야. 하나만 추가하자면 헤론의 공식. 루트 P 곱하기 P-A, P-B, P-C 세 변을 알 때 쓰는 거고요. 여기서 P는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에요. 추가하지 않으면 이거야. 이거는 근데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만 시간을 약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넓이 구하는 것은 이게 끝이에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된다. 됐어요, 이해?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원이에요. 원은 여기저기, 이거 페이지 보내줄게요. 원은 여기저기 많이 쓰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원도 알면은 사용을 많이 합니다.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닮음을 이용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사용되는 거, 원과 비례가 분명히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는 오히려 이걸 이용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원 위에 만나는 두 현이 있을 때 A 곱하기 B와 C 곱하기 D가 같다. 이유는 닮음 때문이에요. 보조선을 하나만 그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원주각으로,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원주각으로.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A 대 D는 C 대 B가 돼요. A 대 D는 C 대 B. 그래서 CD는 AB 나오게 되겠습니다. 더 여기 저기 위에 있는 거 지금 현 두 개 그렸지 않습니까? 현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돼.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연장선으로 만나게 만들어. 현 두 개가 안 만나면 연장선을 그려서 만나게 만들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거 D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와 C 곱하기 D가 같아요. 이유는 닮음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각과 이 각이 같거든요. 이 공통이고,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매우 특별하게 나오는 케이스는 사실은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T, A, B, A 곱하기 B가 T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극한의 상황을 봐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봐라, 여기 이 길이를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죠. 이 길을 좀만 더 내려볼게. 더 내려볼게. 여기서는 얘 곱하기 얘 맞니? 계속 내려.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길이 두 개 곱하는 건데 그 두 개의 길이가 점점 보이죠.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극한의 상황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연상하면서 풀지는 않죠. 자, 이게 박명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 정리는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길은 다 있어요. 근데 알면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원. 당연히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원주각은 중심각의 몇 배?
2배. 아니 20분의 1배. 자, 그 다음에 원에서 내접 사각형도 중요해. 내접 사각형의 중요한 특징. 마주보는 각 알파, 베타. 마주보는 각의 합이 얼마이다? 파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가자. 자, 역시 최근에 좀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는 아닌 것 같고요. 왜 저번에 중심이 있으면은요. 자, 사인 A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인 A를 수 내리고 여기는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각이 여기랑 같아서 직각삼각형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어요. 왜 같은지는 느껴질걸? 원주각, 중심각 쪼갰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각 A를 빙자한 직각삼각형이 나와가지고 뭐 사인 A가 만약에 5분의 4이다. 아, 그럼 이거 5대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이해되니? 오케이. 최근에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원에서 많이 나오는 친구들만 정리를 해봤어요. 원주각 굉장히 활용도 높습니다. 굉장히 원주각은 많이 활용합니다. 그 외에는 뭐 매우 뭐 이렇게 많이 쓴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기억이 나는 대로 했는데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 일단 보내드릴게요. 근데 원보다 중요한 건 삼각형이에요. 원보다 중요한 건 삼각형이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삼각형의 6요소 중 내가 3요소를 알면 난 이 삼각형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6요소 중 3요소를 알면 나머지 3요소를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됐니?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가볼게. 오케이, 여기는요 네, 삼각형의 6요소 중 몇 개를 알죠? 3개를 알아요. 그럼 나는 삼각형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이거야. 적당히 표현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체는 게 그래, 예전엔 저런 게 있었지. 부러웠지. 좋아요. 요각을 알 수 있겠네요. 몇 도라고? 60도라고. 그래서 외접분의 반지름에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사인 60도분의 6은 얼마? 이하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누가 봐도 지금 딱 원주각 보기 좋게 설정해 놨어요. 지금 몇 도입니까? 30도요. 원주각 우선 보기 좋게 설정해 놨어. 나는 A, B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각 2개를 알고 있네요. 자, 요 삼각형의 각 2개와 편 하나, 몇 요소 알고 있어요? 3요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요소 구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쵸? 얘는 각과 변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차연이가 사인 법칙 써볼까요? 네, 불러주세요. 사인 얼마 분의? 사인 45도. 네, 네, x. 네. 2분의 1. 사인 30도 말하는 거죠? 네. 분의 16. 루트 2. 이거 풀면 되겠네. 네. 네, 좋아요. 웜업입니다. 계속 가보자. 넓이가 100파이다. 뭐 알려주는 거예요? 벤지름 알려주는 거죠? 반지름이 10이다.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이다. 뭔 뜻이죠 이거?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입니까? 세타배. 세타가 얼마나 뜻이야? 2라는 뜻이야.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반지름 10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 우리는 두 개의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 3요소를 모두 다 알고 있고 나머지 A, B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코사인 법칙 x의 제곱은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10에다가 코사인 얼마? 2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이게? 없죠? 답이 없네. 얘도 답인데 그러면 다른 걸 써야 돼요. 보기를 보고 써야겠네요. 사인 1이나 2를 쓰고 있네요. 오케이. 사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선을 내리면 이 각이 비로소 이제 1이 됩니다. 여기가 10이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10 곱하기 사인 1이 되는 거야. 우리는 두 개의 길이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20의 사인 1이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객관식이니까 원하는 대로 가야죠. 배고프지 않니? 언제 또 살찔 거예요? 나도 배고프다. 자, 보자. ABC에서 각 A, 와우, 이거는 지금 삼각형의 6요소 중에 3요소를 알고 있는 거죠? 원하는 모든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X라고 했어요. 네. 여기가 특수각이네요. 45도에. 그러면 뭘 알고 있냐면 마주보는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무슨 법칙? 사인 법칙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지금 어렵지 않아도 웜인 것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사인 1. 오케이. 나한테 반지름을 알려줬어. 1요소 하나 알려준 거야. AC는 5래. 여기 구하래. 뭐야 이거? 대변과 대각이고 외접은 반지름 길이 있으니까 또 사인 법칙. 됐죠? 자, 그 다음 2020년도 K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사인 B가 알겠어요? 자, 반지름 알려줬습니다. 15라고. 이 안에 홀리 몰리 ABC가 있습니다. 나한테 사인 B의 값을 알려줬어요. 이 각을 알아요. 그럼 당연히 뭐 쓰면? 사인 법칙을 쓰면은 AC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아까 잠깐 설명한 건데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시야에 한번 둬보자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요.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니까 똥똥. 오케이.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5인데 사인 B가 여기도 B예요. 그러니까 10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이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고. 그치? 15 곱하기 얼마? 사인 B니까 15 곱하기 10분의 7이니까 2분의 21. 두 개 더 하니까 21.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알겠니? 이 부분은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일부러 좀 보여줬습니다. 됐어요? 얘는요 삼각형 3개가 있죠? 그러면 나는 3요소를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나머지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7-8번은 어떻습니까? B를 알려주는 것. 사인 법칙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능이라고 해서 기능. 바로 변의 B와 각의 B를 호환시킬 수 있다 이거지. 변의 B를 각의 B로. 물론 이 각은 사인 값이겠지만, 그러니까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로, 그러니까 각의 B와 변의 B를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곱하기에 꼴로 나와 있는 것은 B를 알려주는 거야. B를. 얘는 B 알려주는 거야. 얘를 B로 구하려면은 저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로 나눠줘야 돼. 자, 봐.
2 루트 3에다가 루트 3만 곱하면 6이야. 3에다 2만 곱하면 6이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끝? 6으로 나누면 끝이야. 6으로 나누니까 1. 2 루트 3을 6으로 나누면 루트 3. 3을 6으로 나누니까 2. 오케이. 사인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3 대 2야. 다시 말해서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3 대 2. 와우. 특수각이야 게다가. 특수각. 여기가 그럼 A, 여기가 C, 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각 A의 크기, 여기가 각 A죠? 몇 도? 30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특수각이 아니어도 코사인 법칙을 쓰면 풀 수 있어요.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해되니? 7-9번도 해볼게요. 지금 녹화 중인가? 네. 아무도 볼 사람이 없군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 보라해도 안 볼 것이고. 강의 복습하는 것 같던데? 그걸 보면 누가 본지 다 떠요. 진짜요? 거짓말 진짜. 몰라. 엉뚱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자, 오케이. 자, 일단은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 있는데 네. 삼각형이 봐봐.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삼각형이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맞아. 이 삼각형 ABC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쵸? 네. 이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특수가 이게 60도처럼 보입니까 혹시? 45도처럼 보입니까? 아니. 60도로 하기엔 조금 뭉툭해. 네. 45도로는 아무리 봐도 아니고 네. 그 거의 상당히 높은 확률로 3대 4대고요. 수능은 그래. 맞는 것 같아. 수능하고 평가원은 그래. 수능하고 평가원은 그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뒤지게 고생해서 문제 풀었는데 3대 4대고야. 진짜 그래. 진짜로 그래. 그래서 만약에 뭔가 잘 안 보인다, 안 풀린다 라고 했을 때에는 되게 좀 3대 4도 같은데? 라고 하고 맞춰봐요 한번. 네. 맞춰봐. 그럼 아니면 말고 아니면 다시 풀고. 근데 진짜로 평가원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교육청이긴 해도. 자 보자. DB가 여기에요. 4. 반지름이 3이래요. 그럼 보조선 그어볼게. 여기가 3이야. 여기도 3이니까 야, 그럼 여기도 3이네. 여기도 3이네. 그리고 사실 뭘 봐야 되냐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의 이등분선인 거 봐야 돼.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들아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인 것도 써먹을 수 있어. 이해돼요? 변의 길이 구할 이것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가운데 있는 노란색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어. 외접원의 넓이를 알려면 변하고 각을 알아야 되잖아. 자, 해볼게요. 여기서 나왔네. 이거랑 이게 닮음이돼. 몇 대 몇 닮음이니? 3대 4 닮음이야. 그러니까 3대 4 닮음인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12대 4 약분하니까 3대 1 여기도 3대 1이잖아요. 미지수를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3K K
그리고 나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3K의 제곱은 12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K의 제곱. 열심히 계산을 해요. 9K의 제곱 144 16에 8K에 K의 제곱 넘어가면 8K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0 K제곱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0은요. K는 얼마? 5. 그래요. K가 5예요. 15예요. 그리고 봤더니 소금 듯한 느낌. 9대 12대 15 이렇게 된다고. 이제 고생이 풀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알고 있고 이 각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할 수 있죠. 사인 법칙으로 구해도 되고 이거 피타고라스로 구해도 되겠다. 자, 이 길이를 구해요 이제. 그러면은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구할 수가 있겠네.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잠깐만 여기가 몇 대 몇이었어? 3대 1이었죠. 9, 10, 루트 10, 4 루트 10. 쌤 이거 어떻게 암산하냐면 12하고 16을 4로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크니까 B만 봐. 3대 1. 3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 3대 1 대 루트 10이야. 근데 1에 해당하는 게 길이가 4니까 이건 4 루트 10.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각 C 알아요. 사인 C가 얼마냐면 여기가 아까 몇 대 몇이었어? 5대 4였어. 사인 C는 5분의 4. 그러므로 이 R은 사인 C분의 AD 하면 되니까요.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토끼.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페이지.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어떻게 찾았어요? 각의 이등분선인 것은 얘가 원에 그린 접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접선이라서 양쪽이 같은 거예요. 접선에서는 항상 그 각의 이등분선들이 이렇게 출몰을 하게 됩니다. 자,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코사인 정리. 8-1번은 공식 유도하는 건데 뭐 같이 볼까요? 넘어갈게요. 8-2번은 내가 제목으로 추억 돋네라고 써놨네. 근데 글씨 정확히 안 보이는데 98년 거 맞죠? 우와. 난 이 문제가 정확히 기억나거든. 우와 대박. 맞죠? 내가 수능 볼 때야. 아 그렇네. 나는 이 문제가 근데 기억나거든. 왜냐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거든. 아 진짜요? 네. 우와 대박. 문제 엄청 쉽죠? 네. 근데 얼마나 고민한 줄 알아 이거? 얼마나 왜냐면은 그때까지 역사상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런 문제라면은 너무 그러니까 1차원적인. 네. 그냥 숫자 그냥 공식 한 번 쓰면 딱 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뭘 놓친 거지? 조건이 너무 간결한데 이게 둔각이라면 문제가 되나? 아니 그게 그 맞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혀있어요. 시간 엄청 썼죠. 몇 번을 검사했는지 몰라.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검사 엄청 했어. 그 불안함 있잖아. 26번이면 아니 그때 번호 체계는 지금이랑 달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달랐죠. 당연히 달랐죠.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체제였는지. 자, 8-3번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하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다. 정삼각사각형이 있다. 저 각이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가 나와 있다. DG 요 길이 곱하기 BE 이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사실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이 양옆이 직각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이 변도 3이고 이 변도 4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각 뭘 써가지고 코사인 정리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각각 두 변과 끼인 걸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정리했으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정리했으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뒤에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4번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8-5번은요? 괜찮아요. 네. 8-6번은요? 괜찮아요.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8-7번은요? 괜찮아요. 좀만 잡고 갈게요. 그럼 좀만 쉬었다 할게요. 50분이니까. 네. 영상 좀 잠깐만 꺼주시고요. 땡큐.